23번 유전자 키 복잡성에서 정수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정적을 유발하는 것은 단어가 아닌 억양의 미묘한 리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선물은 말하는 사람의 언어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만일 두려움의 흔적이 당신의 말을 좌우한다면 그 말은 결코 듣는 이에게 흡수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으로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상대는 말하는 내용의 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23번 키 그림자 복잡성. 오늘은 23번 키 2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유전자 키를 공부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살아온 습에 의한 반응은 늘 생각보다 빨랐고 말을 하고 뒤에서 체크하는 걸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자기 검열을 하다시피 매달려 있는 저를 발견하곤 했는데요. 이번 카드 뉴스를 준비하며 그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번 키는 말합니다. 언어는 주파수에서 흘러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언어를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언어가 흘러나온 셈인 의도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4월에 있었던 혼매에서 햇님과 파트너가 되어 그의 삶의 일과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서로의 손을 잡고 5분 동안 눈을 바라보자고 했어요. 그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의 의도에 대해 스스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햇님이 잘 되기를,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너나 잘할 것이지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스스로를 의심하는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세션들에서 자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인카네이션에 대한 탐구를 할수록 제가 저의 생각과 말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상을 설명하고 그 환상에서 나오는 것을 도울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환상이란 스스로 만들어 살고 있는 틀을 말합니다. 골든패스 과정을 지나오며 저는 제가 만든 환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시작한 이유는 저의 끝없는 생각과 완벽주의 때문이었는데요. 대학생 시절 저는 매 수업 모든 내용을 녹음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정리했고 그런 저를 늘 답답해했어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비참함을 느꼈고 장학금을 탔음에도 저 스스로를 인정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랬던 제가 골든패스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똑같은 짓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완벽하고 정교한 경향성은 쏟아지는 저의 생각들을 정리해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였다는 것을요. 저는 결코 멍청하지 않고 그 멍청하다는 말은 과거의 기억에서 끄집어낸 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림자 패턴일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환상 속에서 걸어 나왔고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스스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저이기에 저의 인카네이션인 마야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와닿으면서도 늘 돕는다는 말이 걸립니다. 내가 도와야 한다고? 내가 누굴 도울 처지인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거지? 요즘 들어 제가 먼저 마음과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분명 내가 하겠다고 했고 하면서도 즐거웠으면서도 그림자가 다가올 때면 여지없이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도 시간이 없는데.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던 어느 날, 영화 타이타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된 여주인공 로즈의 회상 장면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저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고 싶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깊은 눈매와 따뜻함을 가지고 싶어.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뭘까? 삶이 내게 걸어오는 말을 두려움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조금은 버겁더라도 한번 걸어나가 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나니 왜 내가 먼저 내어 주어야 하냐는 물음표는 제가 열려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는 느낌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으니까요. 만약 제가 먼저 내어줄 수 있는 기회에 응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70살, 80살이 되어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을 모르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돕는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도마복음 묵상에서 배운 한 줄은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본다면 누군가를 돕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돕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아직 머리에조차 담기지 않는 이 말이 그저 끌리기에 그 끌리는 방향으로 저를 내어 맡겨보고 싶습니다. 또한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여기까진 내어주고 여기부터는 안 줄 거야 하고 딱딱 떨어지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 실수하고 넘어질 거예요. 또 저의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겉으로 드러난 반응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있는 의도를 체크하고 정화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처음엔 검열일지 모르나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저의 의도대로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임을 믿습니다. 이번 카드뉴스를 준비하며 인카네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면 모두 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에 연결된 의도대로 행동하는 삶. 이것이 23번 키가 말하는 단순함, 나아가 정수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번 주간 저의 배움의 채널인 360 채널을 보며 이런 생각의 전환에 걸맞는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60 채널은 엄청난 변화의 연속으로 구성된 삶을 말합니다. 이 채널을 가진 사람들은 질서와 혼돈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며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오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버거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런 버거움이 올라올 때마다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그녀를 보며 느꼈던 하루라도 빨리 용기 내어 사람들과 영감을 주고받고 싶은 저의 손을 제가 잡아주어야겠다는 다짐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혁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